국회목 재판관은 임명을 안 하셨는데 권한대행 시절에 대통령목 재판관은 비자마자 바로 지명을 하셨습니다. 이거는 좀 이율배반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. 더불어서 청구하신 후보 중에 한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.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을 굳이 헌재에 넣어서 했는지 비판도 있습니다. 우선 절친이라는 얘기가 훌륭한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물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두 명은 왜 임명을 했느냐, 지명 절차를 시작하려고 했느냐. 물론 두 분만 한 게 아닙니다. 잘 아시다시피 마원혁 재판관을 같이 임명을 했고 그 다음에 대법의 마용주 대법관을 같이 임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제가 두 분을 지명 절차를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은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결정이 돼가지고 고리가 돼버리신 겁니다. 안 계십니다. 지난 12월 달에 제가 탄핵을 받았던 그 3명 재판관을 국회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유예를 한 그때는 대통령께서 일종의 탄핵 재판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탄핵 재판 결과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경우입니다. 자, 그러면 대통령이 고리돼서 이제는 안 계시는데 북한이 예를 들면 우리를 침공했다.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 원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면 안 됩니까? 그리고 권한 대행의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은 고리가 됐을 때에는 자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지가 많고요. 그런 학설이 많고 물론 거기서도 또 자제를 해야 된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. 그러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이제는 돌아오실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4월 18일이면은 헌법재판관 2명이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되게 돼 있는데 그 10며칠 전에 이러한 절차가 시작도 안 되게 한다? 저는 그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 다음 이완규 후보는 어떻게 해서 임명한 거냐? 저는 이완규 후보는 제가 2년 반 정도를 법제처장으로서 같이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. 아주 바르고 그리고 절대로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올바른 얘기를 해요. 그런 분을 제가 쭉 지켜봤고요. 그러면 대개 이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후보자 리스트가 있습니다. 평소에 이분이 임기가 끝나면 어떤 분들이 좀 후보가 되겠다. 그래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. 그 자료는 대개 한 15명, 20명 이 정도 리스트를 주고 제가 고민을 한 겁니다. 그래서 한 분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가 지명을 했고 이완규 처장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책임하에 제 임무로서 직무유기가 아닌 그러한 권한을 행사해서 지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랬더니 대개 쟁점이 두 가지예요. 하나는 대통령하고 친하다. 저는 대통령하고 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뽑는 데 있어서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있는데 제가 그런 것도 잘 모르지만은 저는 이 사람을 뽑는데 그런 친소, 학교 이런 거 잘 따지지 않습니다. 그런 거 잘 따지지 않는데 그분이 워낙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. 대통령하고의 친소는 저는 그거는 제가 알지도 못했고 또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도대체 훌륭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데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. 아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뽑더라도 일단 뽑힌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돼 있는데 왜 대통령이 무슨 성향을 본다 그러고 이런 엉터리 고려를 하느냐라고 판결을 해버리신 거거든요. 그거하고도 배치된다 하는 얘기고요. 두 번째로 무슨 네 분이서 계엄이 나고 그 다음날 어디서 식사를 했다 하는 건데 그거는 이틀 뒤에 법무부 장관
헌법재판소가 판정을 하면서 그분도 거기에 계셨거든요. 그 4명 밥 먹은 거를 또 국회가 열심히 탄핵 소추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. 그랬더니 그거는 뭐 탄핵, 뭐 계엄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. 이렇게 판정을 해버린 겁니다. 자, 그러면 책임 있는 공당이나 책임 있는 분이라면은 헌재가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이거는 쟁점은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자제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상식적인 분이고 지성적인 분 아닌가요? 그 다음에도 계속 헌법재판관 친구를 임명했다, 4번 밥을 먹었다. 아니, 그럼 헌법재판관님들은 뭐 쓸데없는 일을 한 겁니까? 아니, 똑같은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미 판결을 하셨잖아요. 그거는 마치 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내란 동조인지 뭔지 전 잘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고 판결을 해버렸잖아요. 헌법재판소가. 그런데도 지금도 보면 계속 어디에 써붙인 거는 내란, 무슨 공범, 한독수. 아니,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양심도 안 가지고 하는 분들이 정말 국정을 맡을 수 있습니까?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얼마든지 플래카드 써 있는 거 저는 좋고요. 그거는 표현의 자유니까 좋은데 이제는 좀 우리 정치가 좀 자제할 거는 자제하고 아닌 건 아니고 그리고 쓸데없는 흑색 선전하는 거는 그건 좀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계속 특정 정치인의 성함을 지명하지 않는 것도 저는 계속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. 제가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래야 된다. 그래야 우리 경제가 좀 발전하는 거고 우리 조갑재 선배님이 맨날 주장하시는 좀 선진국처럼 좀 제대로 좀 해봐라 하고 야단치는 거하고 딱 맞는 거고 또 우리 여러 선배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것에 맞는 거 아니냐.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우리 선배님을 배신하는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하나만 좀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실무자들도 이제 검토 보고서를 했을 텐데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할 때요. 거기 혹시 내부 검토할 때 당구장 표시하고 그래도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이분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그런 조언을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? 네, 그런 조언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아마 있었어도 제가 무시했을 겁니다. 알겠습니다.